생리학 기능의 호메오스타시스 부분에 정리해야 됩니다. 이 효능 모두가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어머님, 아버님 나이가 얘기했죠. 50이 넘어가게 되면 이 부분이 호메오스타시스 레귤레이션이 점점 떨어지죠. 떨어지다 보니까 급기가 바뀝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급기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날, 아주 무더운 여름날, 아주 추운 날, 또는 여러분 등산할 때, 또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갈 때 산소 농도가 적을 때, 산소 농도가 적을 때 산소 공급을 하는 그런 분들이 베이스 보이는 그런 분들이고, 그런 분들, 여러분들이 화가 날 때, 또 여러분들이 당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이럴 때 전부 다 여러분들 생존을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의지가 아니라 이런 호르몬 조절이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점점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암 같은 것도 암도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암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논리가 있는 게 이 국자가 산이 집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에서 집이나 식당에서 보통 사람이 먹는 거에 세배 정도를 한 가지 먹으면 암은 완전히 있습니다. 암은 안 먹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소식을 해서 90세 살때 먹는 밥에야 소식에야 그리고 세배를 먹어서 40에 죽는 암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은 또 암세포에 하는 근대적인 특징이 하나가 암세포가 되게 되면 인간세포가 많이 붙습니다. 그리고 암세포가 여러분들을 죽이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뭔가 음식물을 암세포가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정상세포가 먹을 영향이 없죠. 정상세포가 굶을 수 있습니다. 암에 걸리면 피부도 굶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세포가 모든 걸 다 섭취를 해버리니까 암세포는 안 먹어요. 이런 것처럼 이런 것도 왜 정상세포 암이 대사조절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 대사조절은 결국 호르몬들의 이야기고, 그리고 힘들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의지가 아니면서 내가 암이 걸리기 쉽다고 해서 걸리는 게 아니라 호르몬 조절이 잘못되게 되고, 따라서 나이가 많이 먹어보면 이런 암들이 급격하게 생겨나는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네가티브 피드백을 잘 이루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암도 이런 네가티브 피드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네가티브 마찬가지로 T3, T4 화장품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비혈액이 많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화장품으로 어디로 조건돼야 돼? 많이 만들어지면 치료에서 호르몬 들어서 우리가 안 만들어지게끔 만들어야 되겠지. 간단한 현상이에요. 또는 이것도 부족한 거예요. 어디를 올라가야 돼? 이 3단계가 올라가야 돼. 3단계가 올라가야 돼. 내학수 전열, 우리가 만드는 PSH를 만드는 내학수 전열에서 얘를 찾아내야 되고, 어쨌든 T3, 우리 혈액에 많이 존재하는 T3는 비용이 들어오면 갑상선을 네가티브하게 피드백, 또는 TSH도 네가티브. 이렇게 그래야 효율적인 억제가 됩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피계 3012에 보는 것처럼 빨간색 보면 지상하부까지입니다. 자격과는 제일 위에 TRH까지 세계 인간을 다 막아버려요. 다 막아버립니다. 여기 내가 설명드린 그런데 이 갑상선은 특이점이 하나 있죠. 티로이드 호르몬을 만드는 지상하부, 내하수전력, 갑상선 주지 뿐만이 아니라 또 실제 피부를 만드는 데 관여하는 중요한 우리 장기가 리버가 아주 중요한 리버에는 피부를 T3로 바꾸는 효과가 아주 작은 있지. 그러니까 우리 몸에 많은 장기에서 피부를 T3로 바꾸지만 우리 혈액의 70% 이상은 혈액에 존재하는 화성도의 70% 이상은 리버에서 T3가 만들어지는 부분이고, 여러분 혈액에 말초 혈관계에 T3가 많이 있으면 리버에 작동을 해서 피부를 T3로 바꾸게 되는 이런 제품들이 혈액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이런 작동이 안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 엄청나게 더위를 느끼거든. 몸이 달아오르거나 또는 엄청나게 추위를 느끼거든. 뭐 또는 눈알이 튀어오르고 갑상선 기능을 제거하는 전형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눈알이 튀어오르는 거거든. 안 묻을 수도 있죠. 또는 여기가 남자 같은 경우 여기 목이 비대하게 앉아있는 이런 또는 여러분 보면 너무 평상시에 너무 만성 피로를 느낀다. 또는 항상 짜증이 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따라서 그 하나의 예로서 중요한 예로서 57페이지에 피겨 3.13을 보면 자, 이건 뇌학습제 전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T3, T4가 혈액을 하는 대로 혈액을 하는 중에 피주트리가 하는 작동에서 TSH가 안 만드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비전적인 비전이 57페이지에 피겨 13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피겨 13을 보게 되면 초록색 색깔이 있고 그 다음에 빨간 색깔이 있는데 당연히 여러분 초록 색깔은 포지티브가 작동하는 거고 빨간 색깔은 네거티브 작동하는 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자 티로토 우리가 이 이름을 티로토 여러분들이 이름을 모르겠지만 티로토 TSH를 만드는 내화수준을 주는 자 먼저 얘들이 작동하려면 얘들의 목적은 뭐죠? TSH를 만드는 목적. 티로토의 목적은 TSH를 만들어서 갑상선 호르몬에 자극시키는 게 티로토의 목적이죠. 자 그러려면 먼저 얘들은 뭐 얘가 없어도 되겠지만 얘가 있으면 잘 되죠. TRH의 리셉터가 과학의 존재를 해야 돼요. 지상하고에서 TRH 공되면 TRH 리셉터가 작동됩니다. TRH 전체는 뭐로 있습니까? GPC에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우리가 국제에서 공부했던 다양한 세컨드 메신저가 만들어지고 세컨드 메신저가 활성화되게 되면 다른 종류의 프로테인 카이네스가 만들어지고 이건 다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프로테인 카이네스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따라서 전사, 팩터가 활성화되면 활성화된 전사면은 핵으로 들어가서 유전자 반응을 변화시킵니다. 오래된 유전자로 TSH. 그럼 TSH가 만들어져서 혈액으로 나가서 가슴으로 다 배운 뒤에 오는 거고. 자, 그런데 지금 현재처럼 혈액에 T3가 많다. 자, 여기가 중요한 거고. 여기가 중요한 거고. 자, 많이 피려면 이제 여러분 그 13에 보는 것처럼 작동을 합니다. 자, T3는 올라가서 여러분 그 13에 보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T3는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T3, T4가 안으로 T3가 액티비티가 강하니까 T3가 뉴클리스가 잘 반응한다고 이야기했죠. T3는 라이게트를 활동해서 PI라고 하는 티로이드 리셉터 자, 전사인자하고 결합을 하면서 폐로 들어갑니다. 자, 폐로 들어가서 폐가 중요하죠. 우리가 보통 호르몬이 라이겐트로 전사인자 뉴클리스가 작동을 하게 되면 액티베이션 되는 걸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내가 뭐를 마이너스 한다? TSH 유전자 반응을 네거티브 억제시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T3가 티로트로프에 들어가서 티로트로프에 있는 뉴클레이스하고 결합을 해서 유전자 반응을 억제하는 것은 TSH가 메인이지만 또 중요하게 억제시키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TRH 이것도 억제를 시킵니다. 이거 억제하는 것은 TRH 신호를 받지 말라는 이야기죠. 분명한 이야기죠. TRH 리셉터가 반응이 잘 안 되면 지상하고 해서 TRH가 온다 하더라도 시간은 다른 TSH를 만들어내는 신호가 잘 전달되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이 분야 상부방식으로 T3는 미몸의 T3의 생성률을 조절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생리학적 효과가 2.14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T3, T4를 넣으면 안 넣으면 생산을 하다가
TSH가 이렇게 되면 TSH가 감소하는 생리학적 정보가 비교 14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조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메커니즘 오브 플로우를 보는 액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호육 호르몬이 작동하는 투자 생물학적인 메커니즘. 일단 여기서 이야기를 했지만 중요한 내용을 한 명에서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저는 제가 이거 내분비라는 것을 저는 원래 박사를 이제 일본에서 박사 바이러스 분자 바이러스를 했었고 간염 바이러스가 간염을 일으키는 미국에 가서는 이제 간세포 유전자 발효에 대한 기전을 공부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제가 바이러스 하면서 이 강의를 맡으면서 내분비 강의를 맡으면서 처음으로 내분비 강의를 맡아보면 여러분 제가 내분비를 공부하려고 할 때는 아닌데 내분비를 여러분 강의하면서 강의하는 중에 아이디어가 들어오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바이러스 유전자의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연관이 있을지, 아까 얘기했던 간염 바이러스는 간에 주로 들어가는 거고, 또 간의 티로이드 호르몬 같은 경우도 간의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매칭을 시키는 여러분들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고 있는 우연하게 매칭이 되어서, 그래서 그 연구 문을 쓰죠. 그래서 이제 엔도크린 기능과 바이러스의 인간성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연구해서 연구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코로나 있을 때, 지금 여러분들 이번 학기는 제가 연구를 안 되는데 코로나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온라인 강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강의했으니까 레포트를 냅니다. 2년 동안 레포트를 주제가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됐을 때 내분비에 미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이 잘 죽는데 잘 죽었잖아요. 나이 많으신 분들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젊은 관계로도.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이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호르몬 관련된 내분비질환에 미치는 영향이 왜 사람을 죽이는지, 또는 반대로 내분비의 변화가 어떻게 바이러스를 애플리케이션 적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레포트 내라고 했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해보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가 레포트 받아보면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은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한번 보면 여러분 내분비 시스템은 우리 몸의 전반부에 모든 영향을 안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학기 여러분들 공부하는 암습니다. 엄청난 영향이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암을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팩터들 다 호르몬들이고, 그리고 신경성과 당연한 호르몬들이 다 자율신경 다 함유하고, 또는 면역이라든지 전부 다 호르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면역이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제 간질환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간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간염은 잘 알지? 헤파타이티스. 간염이 오면 간암 가기 전에 간염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 간염으로 사람이 바이러스가 감염해서 간에 감염해서 또는 어떤 박테리아가 폐에 감염해서 사람을 죽일 때 폐렴이라고 폐렴, 또는 신장에 감염, 신장염, 이런 것들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닙니다. 간염은 결국은 이게 면역세포가 주식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염증이라는 게 바이러스가 물론 인식은 되겠지만 염증은 면역인들이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렴, 간염 이런 부분들은 외부에 있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면역인들이 사람을 죽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인자들, 다양한 인자들이 있는데 인자들이 어쩌고 호르몬 받는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티로이드 호르몬 역시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모든 부분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커니즘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티오드 리셉터의 메커니즘은 다른 모든 미생물학에 다 운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T3가 대부분 T3가 6배, 10배 이상 T보다 강하기 때문에 T3로 분류합시다. T3는 소수이기 때문에 나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핵이 있으면 우리 몸에 핵이 있습니다. 그러면 알고 있는 것처럼 갑상선으로 보면은 갑상선 조직이 떨어지지만 머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온몸에 다 작동되고 있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작동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호르몬이 작동된다는 말은 우리가 분자생물학적으로 반응시켜보면 모든 조직에 뭐가 있다? 리셉터가 가지고 있다. 리셉터가 없으면 리스폰스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호르몬이 많이 있어도 리셉터가 없는 조직이나 그러면 호르몬은 절대 기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먹어도 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리셉터가 없으면 여러분 몸에 반응이 잘 안 되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약에서 뭐 태양인 태음인 요즘 뭐 MBT 여러 가지를 보지만 결국은 어떤 질환이 생기면 어떤 여러분 음식 먹었을 때 페노타입이 달라지는 것은 여러분 왜 거기에 대한 리셉터가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한 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리셉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T3는 소수이기 때문에 이렇고 다시 또 핵까지 들어가요. 따라서 이 T3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전에 준비했던 것처럼 타입 1이 아니라 타입 2에 해당하는 호르몬, 뉴클레오스 리셉터의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되죠. 따라서 파괴질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생명식 기능을 배웠습니다. 거기에 맞는 파괴질들이 존재하는데 아까 프로모터가 이렇게 했죠. 이 프로모터가 우리는 PR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3 Responsible Variables, T3 Responsible. 자, 이런 것들이 암 유전자는 여러분 세포 다양한 유전자의 TR이라고 하는 프로모터 유전 그것을 우리가 암 유전자를 해서 여기에 T3가 이렇게 TR이 이렇게 오는데 T3가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그게 전사적 기능을 활성화되어서 다양한 RNA가 파괴진의 RNA가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야에 공부했던 UCP1 같은 이런 단백질들이 만들어서 여러분 시험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메커니즘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보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 T3에 대한 리셉터 여러분 모든 조직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온몸에서 모든 대부분 세포에서 초단위로 작동되고 있는 일들이겠죠. 자, 이 TR 우리가 티로이드 리셉터입니다. 자, 여러분 책에 보시면 58페이지에 보시게 됐지만 결국 TR-알파와 TR-베타가 있습니다. 두 개 다 다른 겁니다. TR-알파라고 하면 그러니까 똑같이 T3를 결합하기 때문에 우리는 TR이라고 부르지만 두 개는 다른 분자에서 만들어내는 다른 단백질입니다. TR-알파라는 놈이 있고 TR-베타라는 놈도 있고 꼭 보게 되면 같은 유전자지만 약간 아미노 구성이 조금 다른 알파와 알파2 이렇게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 베타와 베타2 이렇게 구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두 가지 분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 티로이드 리셉터, 뉴클레오스는 주로 호모다이노로 작동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뉴클레오스는 모든 종류가 대부분의 모든 종류가 그 예외 없이 다 일부러 작동합니다. 다 모노모는 잘 전산적 기능을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일장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 마이렉트를 결합하게 되면 모노모가 아닌 다이모 행성이라고 우리 일장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다이모 작동. 따라서 다이모 작동될 때는 호모 다이모 경우가 있고 헤테로 다이모의 경우가 있습니다. 헤테로 다이모.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호모 다이모라는 것은 PR과 PR가 하는 경우를 호모 다이모. 예를 들어서 PR 알파, PR 알파, 호모 다이모.
PR 베타, PR 베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PR 알파까지 들어가는 경우, PR 베타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몸에서 작동하는 이 방식은 주로 호모다이너는 상당히 액티베이션 패턴이 위크합니다. 강하지 않습니다. 아주 약한 액티베이션 정도에 여러분 몸 안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요 액티베이션은 주로 헤테로다이너입니다. 근데 이 헤테로다이너 때 파트너가 중요한데 이때 파트너는 한쪽이 PR 알파는 PR 베타는 여기에 대한 파트너는 RSR과 PR을 맞추는 헤테로다이너. 여러분들이 일장에서 공부했던 타입 2 원래부터 DNA에 포착되어서 리셉터들이 라이겐드 결합하거나 안 하거나 DNA에 올라와 있는 일장에서 공부했잖아. 타입 2의 대부분의 파트너는 RSR.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때 가장 강한 액티베이션을 하신다고 보시면 자,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해를 했다면 조금 더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리학적으로 중요한 연구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일단 비교를 했지만 내가 만약에 타입 1 같은 경우에 이 생리학적으로 우리가 타입 1 같은 경우는 리셉터들이 사이토족이 있다고 해야 되죠. 여기 잡혀있다. T샵, HS, T샵이 잡혀있다고 하는 공부한 적이 있었죠. 여기에 라이겐드가 결합하게 되면 HST가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 여기가 다이모가 되어서 팩으로 들어와서 DNA가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포인트를 달리 했어요. 조금 진행하고 유저가 다른 측면에서 보면 라이겐드가 결합하지 않았어요. 요 뉴클레스과 다이모가 팩의 DNA에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 이 플러스 1은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라인만큼만 만들어진다는 거죠. 한 1 정도의 양으로 아주 미미하게 위자 반응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우리가 기준을 잡아봅시다. 기준으로 기준하고 아주 미미하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라이겐드가 결합했어요. 다이노 형성을 하고 팩으로 들어와서 여기에 올라와서 다이노로 증상들어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코엑티베이터 오픈하고 하고 아연의 게임베이스를 잡아와서 증상을 일으키게 되면 이게 1점도 만들어지는데 10배로 될 수가 있겠지. 10배로 듭니다. 자, 이건 이제 타입 1에 대한 타입 2라고 합니다. 필요를 보면 타입 2에 대한 건데 다르죠. 자, T3가 없어도 TR 다르면 여기에 이게 차이. 유치원에서 왜 그렇죠? 여러분 지금 그림 얼마지? 마지막 그림 피겨 15에 1위에 나와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그 부분이 즉 마이너스에 있는 지금 T3가 없어도 PR, RSR, 헤테로다이너는 DNA가 올라와 있죠. 유전자 발현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붙어 있는 보존자들이 뭐지? 코디프레스. 여러분들이 훈련생과 수시간에 들어갔어요. 자, T3가 없는 경우에는 얘들이 붙어 있는 단백질이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전부 코디프레스. 그러면 H탑, 이것은 히스톤 디메틸 트랜스퍼레이스. 히스톤을 헤테로크로마틴 만든다든지 이런 유전자 발현을 하는 단백질들로 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유전자 발현은 완전히 잠겨버린다는 게 뭐냐면 이거는 완전히 마이너스 1이 아니에요. 완전히 잠겨버리고 유전자 발현은 아예 안 되는 거의 마이너스 되는 아예 안 만들어서 꽁꽁 묶여버리고 아예 제로선으로 가고 있는 자, 이 상태에서
T3가 들어오면 T3가 들어오면 여기 결합을 합니다. 자, 그림 15에 B로 바뀝니다. 자, 우리는 체인징 파트너, 도로 파트너가 코 리프레스가 떨어져 나가고 이걸 대신에 도로 체인징 파트너, 코 액티베이트 도 그러면 HA가 키스톤 아스틸 트랜스퍼레이스, 키스톤을 풀어버립니다. 따라서 얘들이 같이 10배로 올라와서 하더라도 이 10배는 다른 10배야. 왜? 1에서 10배 하는 거고 마이너스에서 10배 하는 거는 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타입이 훨씬 드라마틱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가진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여러분 몸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생리적 증상이 뭐냐면, 자, 우리가 이렇다는 정도가 있습니다. 뭐 마우스를 실험을 흔들리 있는 마우스를 해보면 지금 내가 만약에 TR 베타 유전자를 녹아웃 시키거든요. 녹아웃 시키게 되면 T3가 있어도 반응이 잘 안 일어나겠지. 잘 안 일어나겠지. 잘 안 일어나겠지.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타겟 기전자들이 잘 안 만들어집니다. 이때 TR3가 녹아웃되어서 유전자가 없어져가지고 타겟이 잘 안 만들어지는 경우에 타겟층의 발현과 오히려 이거는 T3가 아예 없는 경우, T3가 아예 없는 경우, 그래서 발현이 감소되는 방법을 합니다. 이런 어디가 드라마틱할까? 여기가 드라마틱하다. T3가 없을 때가 유전자가 없을까? 더 드라마틱하게 발현이 까옵니다. 그 말은 T3가 없으면 이 가지고 있는 TO의 유전자가 어떤 상태일까? 코 리프레스 변화하기 때문에 얘들은 마이너스 상태거든요. 근데 TR 베타가 있고 반대로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R3가 만약에 없으면 제가 무슨 얘기를 일단 여기 있죠. 여기 지금 코 리프레스가 T3가 없는 게 T3가 없으면 성공한 말이라고 내가 헷갈리고 T3가 없으면 여기가 지금 코 리프레스를 작동하기 때문에 T3가 없는 게 더 드라마틱하게 억제가 되는 부분이죠. TR 베타가 없으면 아예 여기 올라와 있지, TR이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0이지만 거의 뭐 없지만 리프레스 존재하는 경우는 이 발현을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T3가 없으면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T3가 없으면 더 드라마틱하게 생리적 기능을 억제시킵니다. 저도 잠시 헷갈렸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되지 않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화해서 결론을 말하면 TR 알파나 TR 베타가 없으면 어느 정도 감소를 하시면 T3라든지 이런 라이간드가 없으면 코 리프레스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드라마틱하게 유전자가 발현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3라든지 T4의 라이간드의 규칙적인 제거는 상당히 우리 몸의 생리작용에 너무나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TO의 부분은 적어도 한 번 섭취가 되게 되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그런 농간에서 비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축이 가능하고 또 여러분 혈액 내에서도 바인딩 프로틴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내에 새로운 TO의 요오드 이름의 새로운 공법이 없으면 이런 기술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자, 59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59페이지 마지막 단락은 간단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험에서 보면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병원에 이 티로이드 호르몬을 작동한 TR가 결합을 했어. 혈구로 들어왔어. 유전자 반응을 올렸어.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적어도 TR, T3가 들어와서 혈구로 들어와서 TR에 결합을 했어. RNA가 만들어지고 RNA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클레버로 나가서 기능하는 데까지 유전자 발현이 RNA 단백질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30분에서 5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분자생물의 메커니즘을 하게 되면 T3가 거꾸로 들어와서 페노타입을 같은 데 적어도 50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mRNA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프로테인이 만들어져야 할 시간, 그 정도 시간은 약간 필요하기 때문이지. 그런데 가끔 아주 드물게 피로도 프로그램을 우리 혈액에 넣고 타겟 때 반응이 10분 내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책에 59페이지의 마지막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이걸 마지막 설명을 타겟에 우리 이제 타겟에 멤브레인 핵이 아니라 멤브레인에 P암이라고 하는 피로드 리셉터가 존재를 하는 경우도 있더랍니다. 자, 이 말은 PR에 뭐 멤브레인에 박히는 부분이 뭐 주관적으로 생길 수가 있다는 자,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T3가 세포화가 안 들어오고 멤브레인에 있는 PR 리셉터에 전환하는 경우가 종종 의문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얘들은 순자 발현을 통해서 합성성 생리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 리셉터를 액티브시켜서 세컨드 메신저를 만들고 세컨드 메신저가 다양한 종류의 프로테인 카이네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얘들이 세포 기능을 변화시키는 데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이너한 경우지만 아주 마이너한 경우지만 뉴클 리셉터가 아닌 멤브레인 리셉터를 통해서 T3가 작동되는 경우도 마이너하게 될 수 있다는 게 59페이지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5분 쉬고 잠깐 공부하는 피더니 공부하지 않고 피더니 위에 중요한 부분은 피더니 위에 이 조그맣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을 생각하시면 삼각형으로 피라미드 모양으로 조그맣게 양쪽에 하나씩 이렇게 자, 제가 피더니 크게 그리면 피더니의 끝에 있다는 게 아주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얘들이 아데라 글란드가 90년 아데라 글란드가 피더니 위에 붙어 있는 엄청난 의미가 이 만약에 부신이 만약에 여러분이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교통사고가 나는지 아니면 무한 스타를 당합니다. 재수 없이 스타를 당하는데 뭐 이런 데는 위에 시간 내는데 복부를 다리거나 힘이 나지만 생명이 그렇게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재수가 없게 어떤 부분에 뭉쳐한 부분에 이 부분이 가려고 심장 바로 위에 가격을 통해서 얘가 상처가 나고 죽습니다. 조절이 안 됩니다. 폐가 조절 안 되고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해서 생명이 미적해요.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일장에 보이고 첫째 보이고 전에 이런 안면에 관련된 문제가 생겨서 생명을 잃는 경우는 아주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전쟁이나 교통사고나 부탈을 당하거나 또는 재수 없이 넘어지고 이런 경우에 갑자기 별거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피가 안 나갑니다. 죽는 경우 이런 부분이 이제 건드려지면 해가 되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죽는 사람들 패턴이 보통 사람들은 패턴이 오게 되면 크게 원인은 혈압 조절 안 들리고 그 다음 여러분 혈액에 있는 액체가 전해질입니다. 이온으로 양이온, 음이온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액체들이 여러분 혈액을 구성하고 있는데 전해질 조절이 전혀 되지 않죠. 이 전해질하는 뭐가 하면 pH로 조절이 안 됩니다. 여러분 혈액이 엄청나게 pH가 떨어지거나 엄청나게 올라가도 잠이 안 되잖아, 죽잖아요. 이런 것은 이렇게 사람이 죽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짧은 시간에 사람이 죽을 수가 있거든요. 또는 이거 외에도 혈액에 있는 당 조절이 보급이 안 됩니다. 따라 이런 경우는 저혈당이 오고 저혈당. 고혈당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여기 많은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 어르신들 보면 저 50 중반 이후 보면 이 저혈당의 당뇨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강변 전부 다 고혈당이에요. 고혈당은 사람이 아주 긴 시간 괴롭히지만 바로 죽이지는 않죠. 저혈당에 빠지게 되면 바로 사람 죽거든요. 그래서 등산하시다가 쓰러지는 분이 제법 많습니다. 우리 학과 그런 분들 계셨잖아요. 그런 죽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수업하다가 넘어지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저혈당이 일어서다가 갑자기 일어서다가 나이 드시는데 앉아있다가 일었으면 힘 크게 와가지고 쓰러지는 여러분 경험하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앉아있다가 올라왔을 때 일어서 갑자기 일었을 때 뭔가 어지럽다든지 이제 이런 증상이 오는데 이게 심해지면은 바로 죽습니다. 쇼크가 와서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당뇨가 당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항상 사탕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혈당 조절이 안 된다면 빨리 사탕 먹어요. 그러면 가수가 있죠. 사탕이 없으면 죽습니다. 정신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런 경우에 죽는데 죽는 경우는 여기가 파괴되는 여기가 기능을 못해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거나 이렇게 되면 죽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옛날부터 이 부분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아드레날린은 매우 중요한 우리 몸의 전체적으로 생명에 기능되는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조절하는 여러분 의지와 관계없이 조절하는 중요한 공명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강조했지만 키드니 장국이 있습니다. 키드니가 어떤 기관입니까? 여러분 어떤 기능을 생리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이 키드니 배설입니다. 배설은 소변을 만듭니다. 소변. 그러니까 소변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그냥 안 좋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소변을 만드는 것은 결국 소변에는 노폐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노폐물에다가 가스 많은 양의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변이라는 것은 결국은 물로 구성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물을 배출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눈물, 땀, 소변이죠. 근데 눈물이나 땀으로 나가는 경우는 많이 없죠.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서 수분 조절에 가장 중요한 예는 키드니에서 배출되는 이 물입니다. 중요하고 따라서 모든 부분들을 다 우리 혈액에서 세포에서 노폐물을 실어나가려면 그냥 못 실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같은 거 보면은 새는 이렇게 그 배수물 줄 때 물을 많이 품자기 때문에 암모니아 동물이기 때문에 새가 새똥이 여러분 아버지 차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빨리 치워야 하는데 빨리 그만큼 독식하게 됩니다. 물이 없는 암모니아 덩어리가 금속에 있으면 빨리 상하기 때문에 빨리 새똥이 차에 떨어지면 빨리 깎아나가는 것처럼 근데 그 독식한 쓰레기들을 노폐물들을 실어나가기 위해서 물로 실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로 실어나가는 거 물을 실어온 부분들을 배출해야 되는데 이 물까지 다 배출하게 되면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계속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들을 상당한 부분들을 다시 하면 물을 마셔 재흡수해야 됩니다. 우리 체내로 재흡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몸에 혈액에 물이 오가됩니다. 그러니까 키드니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어떻게 하면 노폐물들을 좀 몸에서 각종 세포에서 가지고 온 노폐물들을 같이 온 물들을 보존해서 가능한 많이 우리 몸으로 다시 되돌리는 리사이클 시키는 게 키드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여러분이 생략 시간에 또 이런 분배하는 것처럼 키드니는 소변을 만드는 그런 그 부가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분주의, 그래서 수분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수분이 혈액에 수분이 없으면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오염이 잘 안 되는 거죠. 안 되겠지. 물이 수분이 없으면 여러분 같이 같은 거 물이 없으면 나가지 못하잖아요. 물이 양이 많으면 힘이 좋으니까 금방이 아주 손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다면 물을 한 잔만 안 되면 뭐가 문제죠? 혈관은 제한되어 있는데 혈관의 압박이 우리는 이게 나타나는 게 뭘까요? 혈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혈압을 많이 올려서 내가 지금 원하는 장소에 산소라든지 글루코스라든지 영양분을 빨리
빨리 배달을 해서 세포가 영양분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운반하기 위해서 물의 양을 올려서 운반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혈관력이 위험해집니다. 이게 혈압으로 가는 거죠. 따라서 너무 많이 물이 존재하고 있고 혈관으로 딱딱하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간다면 결국 언젠가는 이게 터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매우 생명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혈압이 눈가시면 어떻게 돼요? 혈관벽에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운반이 안 되잖아요. 운반이 안 되면 우리 몸의 곳곳에 에너지가 안 나는 것이 흘러 여기에 표현이 사 있어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적절한 혈압을 유지하는 것은 생명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혈압도 위험하고 고혈압도 위험하고 상당히 좁은 범위 내에서 우리 사람은 조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혈관의 항력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수분이다. 그러면 바로 수분량 조절하는 것이 키드니 위에 딱 달라붙어 있는 부분은 상당히 큽니다. 키드니 달라붙어 있으니까 키드니의 변화를 쉽게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건 아니고, 내가 지금 물이 좀 많다, 물이 적다, 분명히 아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캐치를 해서 물을 더 많이 공급할 것인가, 물을 많이 가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데노그라는 이런 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너무나 중요한 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중요한 아데노그란들을 하나씩 봐야 되는데요. 그 61페이지에 P가 4.1 여러분들 일단 떼어야 합니다. 그런 게 뿌려라는 겁니다. 잠시 비슷한 구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떼어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키드니 위에 올라가 있고요. 자, 이건 헤드를 해볼까요? 그리면 마이너처럼 헤드를 보고 있습니다. 자, 피라미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이 아데노그란은 두 개의 부분으로 완전히 다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 전체 부피의 4분의 3에 해당되는데 바깥쪽 층이 그리고 안쪽은 4분의 1 정도의 적은 부분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전혀 발생 기온이 다릅니다. 얘는 바깥쪽에 있다고 해서 우리는 바깥쪽을 껍질이라고 부르는 껍질, 그리고 껍질 P, 껍질 P, P라고 그리고 코텍스가 피층이 바깥쪽에 그리고 안쪽에 있다. 안쪽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나무의 가장 가운데 있는 것을 수라고 합니다. 수라고. 수심이 그때수 물이지만 이 나무의 가장 가운데 있는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층은 물 숫자가 가장 가운데 안쪽에 있다. 그리고 또 영어로는 메둘라라고 합니다. 메둘라죠. 아데노그란은 이게 두 개의 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드레날 코텍스, 그 아드레날 메둘라. 이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두 개가 발생이 완전히 다릅니다. 얘는 신경에서 코텍스는 중계로 해서 메소소마로 발생 기운이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발생할 때는 다른 데 있습니다. 다른 데 있던 놈들이 처음 발생할 때는 다른 데 있던 놈들이 서로 이렇게 모치가 되는 거죠. 통합이 됩니다. 왜 통합이 될까? 두 개가 기능이 무사하기 때문에. 두 개가 발생이 많이 다르지만 얘들이 하는 기능은 무사하고 또 두 개의 콘텍스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메둘라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서로 기능들이 협조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개가 근거리를 유지하는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기능이 무슨 기능 통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생기호는 다르지만 두 개가 붙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리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메둘라는 여러분들이 그 PQT 또는 PQT 전제본가요? 얘들은 시크리트리 프로테인으로 시그널을 전달했던 거고 뇌하 수체 후역으로 신경으로 전달이 되죠. 이런 것처럼 이쪽 신경으로 전달되는 이 부분들은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이 반응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신경에서 왔기 때문에
진경은 바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쪽은 진경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단백질을 통해서 또 이석탄을 통해서 전달되는 뭐 이런 공부를 하는 게 또 이쪽은 또 하는 또 소음이 이해되겠습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미네랄 생명 유지에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너무 급박할 때는 생명이 너무 급박할 때는 이게 작동해야 돼. 그래서 작동해야 돼. 하지만 내가 지금 초단위로 너무나 위험하다. 그럼 이게 작동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몸의 준비를 시켜야 돼요. 그럴 때 이쪽 메둘라가 이거는 그 두 개가 같이 있어요. 너무 급할 때는 메둘라가 작동하다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전반적으로 치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콜텍스가 작동합니다. 따라서 두 개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생명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활생교는 다르지만 하나의 활생 단계에서 과정에서 머지 통합이 되어서 하나의 아드레날단들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절하는 단지 아닙니다. 얘는 신경적으로 신경하죠. 얘들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내분비 지금까지 배웠던 그런 패턴을 위의 단계에서 위에서 내려오고 내하 수치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끝나는 방식 이런 식으로 전술 방식으로 해서 보시면 자 먼저 우리는 메두라를 나중에 공부를 하고 자, 또 복잡한 콘텍스트 이 콘텍스트를 보면 그 피겨 4.1이죠. 4.1에 제가 에어라고 했는데 오른쪽에 요것도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데 이게 지금 콘텍스트 청이 이렇게 있으면 콘텍스트는 크게 세 개의 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청으로 1청, 2청, 3청으로 세 개의 청으로 결과적으로 완전히 조직이 다른 형태가 다른 모양이 다른 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청은 제일 바깥쪽이 이렇게 있죠. 3층은 메둘라에 접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1층은 뭐예요? 1층은 피던이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던이 연결되어 있는 1층이 여기 피던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층이 메둘라 쪽에 이렇게 보시면 자 이제 또 1, 2, 3층 호르몬들 중요한 호르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생리작용에 생리기능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살아가는데도 모든 수가 아니면 제일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그림 피겨 4의 1.1의 그림에 나와 있는 오른쪽 그림 세개 지목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뭐가 피겨 이쪽이 있고 메둘라가 자,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 임상 대과학자들이 현미경으로 보면서 이 조직을 현미경으로 이제 보면서 이름을 붙였죠. 피너요. 이름을 붙입니다. 옛날에 에어 명들이 피너요. 그래서 현미경을 보게 되니까 층이 모양이 전혀 다르다. 구성 색깔 모양들이 1, 2, 3층 다르더라고. 그래서 이름을 붙입니다. 이 이름 여러분 배워야 피가 4.1이 나와 있는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존이 있죠. 1번 존, 2번 존, 3번 존. 라틴어로 이걸 조나라고 이제 조나. 조나 그러니까 이때 1층을 보게 되니까 현미경을 보게 되니까 주로 세포들이 모양도 이라고 키우면 안 되고 그것이 형성이 되니까 둥그라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모양 둥그라지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나트륨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나, 블루, 블루, 글루메르로사는 원흉으로 구성되어 있다. 글로벌 원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물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나, 글루메르로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2층을 보니까 조직회로 각적으로 여러분 칼라 같은 거, 칼라, 기둥, 칼라, 기둥 이렇게 길쭉이 추가되어 그런 식으로 기둥처럼 되어 있다. 이 기둥의 의미를 생각해서 디시플라타 같은 건 아니겠지? 디시플라타 이걸 조나 디시플라타 이건 여러분 빼고요. 일단 지금 조나 디시플라타 이건 주식이 조나 디시플라타 이건 이제 컬러를 쓸 때 기둥 형식으로 들어있다. 다 도로분들을 만드는 조직들입니다. 자, 마지막 3층 에둘라의 명칭 봅시다. 자, 2층을 꾸며놓으니까 검은 망치가 들어있고 검은 망치가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어있고 따라서 네트워크를 그리고 버티큐라이스 이건 검은 망이라는 버티큐라이스 검은 망 네트워크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데나 글란드는 코텍스는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나 글루메르로사, 조나 피시클라타, 조나 레티큐라이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배워야 되는 이유는 여기서 각각의 다른 종류의 호르몬들이 중요한 호르몬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같은 코텍스 호르몬이지만 다른 종류가 만들어진다는 말은 경고입니다. 같은 서브스트레이트가 여기 다 만들어지는 호르몬들을 집으시면 전부 스테로이드 호르몬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야기하고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을 여기서 만들어요.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은 콜레스테롤에서 분배가 되거든요. 같은 출발점인데 여기서 만들어내는 여기서 만들어내는 것이 다 다른 호르몬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같은 재료를 가지고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콜레스테롤 유배 호르몬을 만든다는 말은 결국 뭐가 차이겠다는 말을 이시고 엔자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엔자임의 다른 따라서 differential expression of specific enzyme 특정 엔자임들이 요 조직 공 모양의 조직 컬럼 조직의 기둥 모양의 이 조직 거북 모양의 조직 모양이 다른 만큼 얘들을 구성하고 있는 계사교소 콜레스테롤 이용해서 마지막 벽화치를 치내고 다듬고 하는 그런 효소가 조금씩 구성이 다른 이것 때문에 전혀 기능이 다른 각각의 호르몬들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하지만 재료는 뭐다? 똑같이 콜레스테롤하고 다 들어가는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자, 피가 4.1을 보시면서 자 보면서 여러분들은 바로 피가 4.1을 연동을 시켜야 됩니다. 피가 4.1과 4.1을 연동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는 장애뿐 안 가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여러분들이 본인은 지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배를 할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내가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화내는 마음은 잘 안 되거든. 내가 좀 혈압 조절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주변을 당하고 물을 수 있죠. 자, P가 4.2에 보게 되면 P가 4.2에 화학식 구조가 나와 있는데 화학식 구조를 배우라고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는데 그럼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자, 세 개의 층이 있는데 제일 위에 미네랄 꼭 배워야 돼요. 너무 중요한 호르몬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층이 글루코골 너무나 유명한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안드로겐 너무나 세 가지다 너무나 유명한 호르몬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리 기능을 지원하는 자, 이제 매칭시키라는 거예요. 피겨 1에 종합 블루메로사를 미네랄 콜티코이드와 연결시켜요. 거청이 거청이에요. 종합 블루메로사와 미네랄 콜티코이드 거청으로 연결해야 돼요. 따라서 종합 블루메로사가 만들어지는 미네랄 콜티코이드 그리고 종합 히시클레타에서 매칭하는 게 뭐죠? 글루코코이드. 그리고 종합 메티큐라에서 매칭시켜야 되는 게 안드로겐. 이렇게 매칭시키면 그러면 피해과 피해를 다 매칭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배박적 구조 각각에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호르몬들 꼭 배워야 하고요. 그 다음 화학 구조식 밑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네랄 콜티코이드 밑에 알도스테론 보입니까? 이거 꼭 외워야 됩니다. 자, 미네랄 콜티코이드는 어떻게 보면은 관용원이에요. 일반적으로 관용원이에요. 이 안드로스테론이라는 건 과학적인 구조입니다. 여러분 두 개 다 외워야 돼요. 같은 놈. 글루코코이드 코르티솔이라고 외우시죠. 코르티솔 얼마나 많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물입니다. 코르티솔입니다.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공식적으로. 자, 안드로젠. 이거는 뭐 안드로젠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데 DHEA 이런 거 하나를 정관기능 보시고 DHEA 안 알려졌습니다. 여기가 피해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배우시고. 자, PK는 위에 나와 있는 이름 한번 보고 오늘 마칩니다. 자, 블루메로에서 만들어지는 게 미네랄로 콜티코이드, 가시플라티에서 만들어지는 게 글루코 콜티코이드, 메티큐라에서 만들어지는 게 안드로젠. 한번 의미를 나눠보시고 나눠보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나눠봅시다. 미네랄 콜티코이드는 화학 구조명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기능을 갖다 붙이죠. 기능을 갖다 붙이는 가정명입니다. 자, 미네랄로 습관하시죠. 미네랄이 여러분 알고 있는 미네랄, 양이온 미네랄, 금속입니다. 따라서 금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혈액의 솔로빌리티를 결정할 수 있는 이온들, 그러니까 이온들 그리고 플라스틱, 수소인 이런 것들 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해진 결국 솔트에 먼저 우리가 여러분들이 솔트 하면 소금 말하는데 솔트는 소금이 아닙니다. 우리 자연과학에서 그렇죠? 소금은 그 하나의 종류일 뿐이지 솔트가 하게 되면 마그네슘 포타슘 다 솔트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솔트의 양의 조절 그리고 전해질의 조절, pH 다 미네랄을 담게 된 회사인데 코르티에서 만들어진 스테로이드, 코르텍스. 따라서 아데레날 코르텍스에서 만들어내는 스테로이드. 전해질 대사에 하게 되는 호르몬입니다. 미네랄로 자, 똑같이 글루코, 코르티, 아데레날 코르텍스에서 만들어내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입니다. 그 앞에 글루코스 농도를 조절합니다. 우리 혈액에서 글루코스 농도를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조절하는 중요한 그런 스테로이드 호르몬입니다. 코르티솔. 자, 안드로젠은 말 그대로가 안드로젠, 축구선하는 안드로젠. 그러니까 남성을 표현하는 남성 성호르몬. 그럼 여성들이 이거 마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코밑 때 이렇게 수영하잖아요. 여러분 몸에 수영하는 분들은 혈이나는 분들은 안드로젠. 그래서 이건 이제 남타에서 많이 만들어지지만 이제 그런 생식선에서 만들어지는 성호르몬 외에 이런 부분들은 남녀 공통적이죠. 자,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자,
부분은 요거만 하고 마치는데 요거 세 개 중에서 나중에 결국 얘들에 무료 조절하는 것은 얘들이 하나로 묶입니다. 요 파스큐라에서 만드는 글루코코이드 그리고 레티큐라에서 만드는 암로제는 상위 단계의 수준을 갖습니다. 상위 단계가 뭐야? 내야 수제 전율. 우리 이장 공부할 때 기억납니까? ACTH라고 기억나지? 이거 POMC라고 전체에서 만들었다가 잘려가지고 ACTH 만드시는 분 있어요. 내야 수제 전율에서 만들어야 아드레노토 이 ACTH가 붙은 이거와 이거예요. 따라서 내하 수체의 직접적인 조절을 내하 수체 전절에 조절할 수가 있으면 두 개 참. 자 그런데 미네랄 콜티코이드는 완벽한 아니지만 대부분이 많은 부분들이 ACTH 두개 조절되는 부분이 있고요. 요 미네랄 콜티코이드는 여기 보시면 요 층은 바로 키드니에 접촉되어 있죠. 따라서 1층에 담기는 미네랄 콜티코이드, 조나 글루메롤에서 만들어내는 미네랄 콜티코이드는 ACTH보다는 키드니에 대응한다는 수가 있다는 거죠. 키드니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요세 개 층이 조절받는 부위가 조금 다른 거예요. 얘는 키드니에 붙어 있으니까 키드니에 조절받는 거고, 얘들은 ACT, 내하수천절에서